자, 오늘은 2020년 9월 16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재수생, N수생 친구들 9월 모의 평가를 잘 치렀을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좀 고민을 했어요. 범위폭을 확 좁혔어. 일단 우리 학원은 교재를 2감 모의고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들 중에서는 우수한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9월 모평 문제, 그 다음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지문들, 그 다음에 화작문의 스타일, 그 다음에 문법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다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약간 좀 소름이 끼쳤어. 내가 무슨 이감이라고 하는 회사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광고를 해주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더 앞에 것까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지금 파이널 2에서 1차하고 2차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뭐 문법 문제도 유형 자체가 겹치는 것들이 한 뭐 직접적인 것만 한 2개 있고 그다음에 뭐 만흥, 심청가 이런 것들은 뭐 겹쳤다 직접적으로 막 겹쳤어요. 뭐 그다음에 김수영의 시 사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2주 동안에 나왔던 것들이 한 시험지 이렇게 많이 겹쳐서 수록이 될까?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처음에는 문제 보면서 이거 김봉소 대표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겹쳤어요. 우리 2감 모의고사를 도구 삼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파이널 2에 이게 10차까지 11차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까지 문제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풀면서 너희들이 잡은 도구를 믿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2감 책 소개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2감 도구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르게 쓰는 어떤 활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특수성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선생님이 2017년도서부터 2감 모의고사를 썼어요. 아마 보습학원에서는 전국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김봉수 대표님한테 직접 손편지를 써갖고 허락을 받아냈죠. 지금 막 2감에서 막 물건 팔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갖고서는 물건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연결이 돼서 물건을 썼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는 이 도구에 대한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2감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릅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워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시험장 가서 조금 더 손쉽게 풀려고 이런 컨셉이거든. 근데 올해는 어떠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19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될 거야. 수능 자체가. 나는 이번에 파이널 2를 1차, 2차 풀어보면서 2감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깜짝 놀랐어. 왜? 쉬워. 2감이 쉬워. 파이널인데.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쉬운 문제로 편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 코로나19에서 엄청나게 쉽게 문제가 나온다는데 쉽게 문제를 지금 출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드릴 말씀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요즘 문제를 풀어보면은 조금 쉬운데라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은 쉬워지면서 개평가원스러워.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속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 매주 받아보는 이 2감 모의고사를 갖고 성실하게 공부를 해라. 그런데 상위권 친구들은 이거에서 만족을 못할 거야. 여러분들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요. 특히 한 2등급 후반대 3등급 친구들은요. 체감 난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 수능 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압박감, 나의 심리를 옥죄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상위권 친구들 그리고 최소한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은요. 이 간쓸개가 뭐냐면은 기억, 쌍시옷, 기억이라고 써놨는 간쓸개야.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었던 우수문항이나 조금 어려운 것들을 제재별로 묶어갖고서는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 툭 하고 뱉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됐어? 근데 이간 모의고사의 특징이 어떻다고? 어렵다고. 그럼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는 올해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 아니. 이 고난도 문제가 간쓸기에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모의고사는 풀만한데요.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작년, 재작년 모의고사 기출이 많기 때문에. 이해됐냐? 그러면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이 모의고사는 실전용으로 그냥 가볍게 한번 돌려보고 왜? 쉽게 출제가 된다면 간쓸개에 해당되는 문제들 있지. 이런 걸 열심히 풀라고. 특히 어디? 비문학 편을. 알겠니? 그래서 비문학에서 고난도 문제는 간쓸개를 갖고 충분히 연습을 할 것. 그렇게 되면 올해 쉽게 출제가 된다고 했지만 저희 그 파이널 데뷔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정선 센터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난이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상위권 친구들이다.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물수능에서 물수능이라고 여러분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비문학은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 12월 달에 있을 수능에서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문장을 빨리빨리 치면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쓸개를 이용해서 비문학 훈련, 조금 고난도 지문을 갖고 철저하게 훈련해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 약한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이간 모의고사에서 파이널 2만 하더라도 모의고사가 10개 정도가 나온다. 그럼 문법 문제가 총 몇 문제가 실려니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문제니까는 총 50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파이널 1도 그렇고 그 전도 마찬가지고 걔네들 모의고사 다 모아보면은 문법 문제가 한 7, 80문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모을 수가 있어. 다 집어쳐. 50문제만. 봐봐. 50문제만. 니네가 수능 보기 전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만 거의 내용 암기 수준으로 학습을 해. 수능에서 5문제 나오잖아. 야,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에 연결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갖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3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 뭐 개념서부터 읽을까요? 뭐 인강 처음부터 어떤 선생님과 커리를 밟을까요? 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그냥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야. 현장에서 애들한테. 야, 니네 매주 모의고사를 숙제로 하든 학원에서 풀든 풀 거 아니니?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이간 모의고사 문법 문제가 나쁘지가 않아요. 꽤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서는 그냥 외워라. 50문제를. 5문제는 100% 겹친다. 그게 비슷하게 겹치든 아니면 거의 일치가 되게 겹치든 겹칠 수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50문제를 암기의 수준으로 진짜 빡세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문법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시간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잡고 있는 도구가 이 이간 모의고사 앤드 간쓸개라면 남은 시간 빡세게 공부하시면서 좋은 성과 받으시기 바랍니다.